베트남 여자랑 결혼했을 때 이제 첫 번째 비용? 그다음에 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 들어온 거. 일단은 비용은 요즘은 거의 내가 할 때는 거의 1,300, 1,500 그 사이였어. 그게 지금 몇 년 전이지? 그러면 자, 순번이 너가 이제 와이프들이랑 맞서를 봤어.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 그 다음부터 시간이 이제 그 서류까지 들어가는 게 2개월이라는. 왜냐면은 다문화의 센터에 가면은 각양각색의 그 이제 각 나라마다 각 계층의 그 여자들이 모이잖아. 그 중에 한 명은 꼭 물 흘리는 애들이 있어. 그렇지. 그 물 흘리는 애들 어떤 애냐면은 진짜 그 사기 결혼하고 온 애들이 있단 말이야. 사기 결혼하거나 남편 등쳐먹으려고 온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쟤는 나도 처제들 통해서 이야기 들었거든. 나중에 마누라가 다문화 센터를 안 가. 딱 이야기 들어보면 남편이 바로 앞에 있는데 바람핀 남자 이야기하고 뭐지 부부 동반 모임 같은 거 많이 하거든. 그것도 라인.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야. 남편은 몰라. 국제 결혼한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가 고파서 하기 때문에 그 까놓고 온 사람이 그래. 여자 붓냄새만 맡으면 돌아버리는 거야. 돌아버린다니까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야. 일반 남자들 얘기하는 거지? 일반 남자들. 그러니까 그 국제 결혼한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가 고파서 오랫동안 안 만나거나 이렇게 경험이 없다 보니. 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오늘은 토크를 할 건데 주제가 이제 어떤 걸로 갈지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이제 어떤 토크로부터 할까? 뭐 어떻게 결혼부터 할까? 결혼? 결혼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늦게 결혼했는데 그것도 국제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뭐 잘 안 좋아. 결론적으로 안 좋아지니까는 안 좋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굳이 그걸 이해하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그게 뭐 이제 서로 사실은 이제 헤어지는 지금 절차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막바지고 하니까는 별다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크게 이슈되는 게 없어 사실은 그냥 성격 차이인 것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국제 결혼하고 이혼하는 그 이제 여러 파탄 사유 중 하나가 뭐 이제 뭐 외도나 부정이나 아니면 사기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성격이 안 맞아서 하는 거라 그렇게 뭐 이야기할 건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비용도 있잖아. 비용? 비용은 솔직히 나도 부담한 거 있지만은 여자 쪽에서도 그러니까 아내 쪽에서도 부담한 게 있기 때문에 난 크게 그거에 대해서는 개념치는 않아. 그러면 그걸 떠나서 그냥 그 순번을 한번 얘기해 보자. 무슨 뭐 어떤 순번? 그러니까 베트남 여자랑 결혼했을 때 이제 첫 번째 비용? 그다음에 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 들어온 거. 일단은 비용은 요즘은 거의 내가 할 때는 거의 1,300, 1,500 그 사이였어. 그게 지금 몇 년 전이지? 그게 벌써 한 6년 전? 6년 전. 6년 전, 7년 전? 6년 전인데 또 너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경비까지. 그런 거도 하면은 사실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정도 봐야지 기본적으로. 3천만 원. 야, 3천만까지는 한 2,500 정도? 왜냐면은 한 두세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뭐 바로 데려올 수도 없는 거고 일단 들어오려면은 일단 혼인신고를 해. 혼인신고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아.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국제결혼이 원칙적으로는 금지야. 이게 예외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서류를 해야 되고 그 서류에 맞는 또 부정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뇌물을 줘야 돼. 뇌물을? 뇌물도 줘야 돼. 그 합법적으로는 원래는 안 된다는 얘기네? 합법적인 원래대로 옛날 같았으면 안 됐는데 워낙 베트남이 가난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한국 사람이랑 결혼한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그건 하나 이제 채널이 됐어. 공식적인 채널이 됐는데 문제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가 있기 때문에 급행료가 있는 거야. 급행료? 급행료 개념으로 보면 돼.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해외에서도 일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급행료도 먹일 만한 놈한테 먹여야 되니까 엄한 놈한테 먹이면은 돈만 버리는 거야. 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자 쪽 집안이 그래도 그 베트남에서는 그 고위 공무원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처리는 안 됐어.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실무에서 할 때 가끔가씩 걸리는 게 있긴 있더라고. 실무에서? 실무에서 걸린다는 게 뭐냐면 아내가 직접 서류를 들고 가가지고 관청에 가서 다 서류를 갖다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 그게 쉽지가 않아.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려?
보통 좀 우리가 빨리 했는데 한 2개월?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 그 정도 됐고. 그러면 자 순번이 너가 이제 와이프들이랑 맞선을 봤어.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 그 다음부터 시간이 이제 그 서류까지 들어가는 게 2개월이라는 거잖아. 딱 어떻게 하냐면 딱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한국어 능력 시험을 일단 1급을 받아야 돼요. 1급서부터 6급까지가 있는데 1급이 제일 낮은 단계야. 그걸 합격을 해야 돼. 6급이 낮은 게 아니라 1급이 낮은 거다. 1급이 낮은 거야. 그러면 너가 그 선을 봤을 때는 와이프가 한국어를 아예 못하는 완전히 못했다는 거야. 완전히 못했어. 근데 이제 와이프의 여동생 둘이 있는데 둘 다 한국 남자인데 시집을 가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친구도 간 거야. 아, 그러니까 와이프 동생들이 먼저 한국으로 결혼을 왔으니까 괜찮다. 근데 그 전에도 그 한국어 공부는 아예 안 했다. 그러니까 근데 아내는 사실은 베트남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는 깔려 있는 거야. 정말 무지랭이기도 아니고 하니까는 뭐 서류를 하는 거 쓰는 거나 이런 거는 잘하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된 거고 일단은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해가지고 뭐 식도 올리고 했잖아.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한국어 어학당을 등록시켜서 한국어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자는 일을 못 하게 돼. 대부분 기숙학원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하거든. 그러니까 숙식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뭐 한 달에 한 20만 원 그렇게 들어갈 거야. 큰 돈은 아니야.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뭐 그 정도니까. 옛날 기억이라서 뭐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건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내가 정상적인 그 사회 활동하고 직업 활동을 한다면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야.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일단은 뭐 지금은 베트남이 예전하고 많이 틀려졌으니까 지금 상황도 틀리고 하겠지만 예전처럼 뭐 이렇게 베트남 결혼이 붐이 아닌 상황이기도 하고 한데 딱 그렇게 하고 나서 제일 아까 다시 초점으로 가서 뭐부터 먼저 하냐면 이제 한국어 어학당을 보내가지고 한국어 토킥이라고 하는지 뭔지 하여튼 그 이제 시험을 보게 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돼야지 이제 서류도 나오고 다 나올 수가 없어. 중요한 건 한국 대사관에서 마지막에 서류를 받아야 되거든.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요건이야.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 그러니까 한국이나 대한민국에서는 그 나라에서도 아니 한국말도 못하는 애들 어떻게 데려와가지고 뭘 믿고서 비자를 내주겠어.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의사소통은 돼야지 뭐 부부 생활도 하고 뭘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원래 생긴 거고 그다음 워낙에 그전간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 방지책을 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보통 하면은 대체적으로 또 정말 돌대가리 아닌 이상 한 2, 3개월에 패스를 해 대부분. 그러면은 결혼을 했어. 그러면 와이프가 3개월에 한국에 온 거야? 그렇진 않고 나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결혼식을 했어. 현지에서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대부분 결혼이 이제 초혼인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옛날 한국 사회랑 비슷해.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워낙 베트남도 확 바뀌니까 서구화되고 이제 국제화되면서 내가 있을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이제 전통 한국의 6, 70년대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시골에서 큰 잔치식으로 이렇게 전통 결혼을 하거든. 그렇게 하면은 뭐냐면 이 여자는 공식적으로 이제 이 남자랑 결혼을 한 관계고 그게 그 동네에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헛짓을 못해 여자가. 그래서 하는 거야. 헛짓을 못한다는 게 어디 가서 처녀 행sek도 못하고 아니면은 어디 가서 숨지도 못하고 만약에 여자 도망가면 어디 가든지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어른들은 물어볼 수는 있잖아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실 여자가 도망가거나 이혼할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해. 많이 떨어져. 그러면은.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하면은 이제 거의 한국에 오게 되는 거야 대부분. 근데 그게 몇 개월 걸렸냐고? 보통 나는 좀 오래 걸렸어. 나는 그때 개인적으로 이게 회사가 그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5개월 정도 걸렸고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
너무 오래되면 안 돼. 너무 오래되면 안 되고 거의 한 5개월 내에는 들어오게끔 해야 돼. 이게 그 개인적인 입장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자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하거든. 네. 그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가서 그때부터 시작인 거지. 그때부터 시작인 거는 여자는 아무리 좋은 학교 뭐 이렇게 나왔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어린애 같은 거야. 아무것도 몰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돼. 우리 아는 특히 베트남이나 이제 동남아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추위를 몰라. 그러니까 더 웃긴 건 우리 마누라 스타킹 입는 법을 몰랐어. 왜? 입을 일이 없으니까. 거기는 기본 온도가 30도가 아니라 40도야. 그러니까 스타킹을 입는다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거기 베트남에서도 제일 더운 데 있는 데는 남부지방이었으니까는 기본적으로 추위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지. 추위를 모르기 때문에 추울 때 어떻게 입고 뭐 수도꼭지를 왜 열어놓는지도 모르고 겨울에 뭐 공파 방지를 위해서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려줘야 되고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 분리수거.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분리수거거든. 단순히 뭐 그거는 뭐 미국에 와도 그렇고 유럽에서 와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세심하게 돼 있잖아. 그걸 갖다가 적응을 못해. 그걸 가르쳐 줘야 돼. 그게 제일 힘들어. 또 제사도 있을 거 아니야. 제사는 오히려 어렵지 않아. 오히려. 베트남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원래 한국에 오면 다문화센터를 들어가게 되거든. 그 다문화센터에서 나쁜 물을 많이 듣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은 다문화의 센터에 가면은 각양각색의 이제 각 나라마다 각 계층의 여자들이 모이잖아. 그 중에 한 명은 꼭 물 흘리는 애들이 있어. 그렇지. 물 흘리는 애들 어떤 애냐면은 진짜 사기 결혼한 온 애들이 있단 말이야. 사기 결혼하거나 남편 등쳐먹으려고 온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걔는 나도 처제들 통해서 이야기 들었거든. 나중에 마누라가 다문화센터를 안 가. 왜 안 가냐면 가니까는 나쁜 물을 들으니까. 나쁜 물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면 이혼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기 뭐 재산 받아가지고 살고 막 구공리하는 애들이야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 딱 이야기 들어보면 남편이 바로 앞에 있는데 바람핀 남자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 왜? 베트남 말로 못 알아듣니까. 진짜 그랬다니까. 내 처제한테 바로 들은 이야기야. 처제들도 잘 살고 있어. 처제들은 뭐 10몇 년 살고 있고 뭐 애도 뭐 하나씩은 낳고 살고 있고 뭐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누라가 또 나한테 결혼한 거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보면은 나도 충격을 받았던 게 딱 있는데 화장도 되게 베트남 사람 같이 하겠어. 베트남 사람들 보면 되게 순박하거든. 화장을 못해 기본적으로. 근데 화장을 너무 잘하고 막 매니큐어도 막 하고 해가지고 딱 봐도 보통 사람 아니 되겠다 싶은 사람이 온 거래.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바로 앞에서 베트남 말로 자기 뭐 바람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남자 만날 수 있으니까 뭐 같이 해도 된다고 원하면 이야기하고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막 그런 소리를 하더라. 다문화 센터에서. 센터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끝나고 나오면 이제 부부 동반 모임 같은 거 많이 하거든. 그것도 라인.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야. 남편은 몰라. 남편이 더 문제인 거는.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그게 따지고 보면은 국제 결혼한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가 고파서 하기 때문에 까놓고 온 사람이 그래. 여자 붓냄새만 맡으면은 돌아버리는 거야. 돌아버린다니까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야. 일반 남자들 얘기하는 거지? 일반 남자들. 그러니까 국제 결혼한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가 고파서 오랫동안 안 만나거나 이렇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는 막 40대, 50대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는 이성이 마비되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진짜 좋은 여자들은 순박하고 화장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거든. 그럼 보면 정말 아이 같아. 그게 뭐 성숙미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시골 소녀 같아. 시골 소녀 같고 뭐 꾸미지도 않아가지고 막 옷도 추레하게 입고 와. 그러면은 이런 걸 어떻게 데리고 살아? 막 진짜 이런 느낌 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애들 보다가 좀 세련되고 또 여성미 있고 이런 애들 보잖아. 그러면 눈 돌아가는 거야. 그런 애들한테 이제 시선 꼽히면서 그런 애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는 그런 문제가 발생. 그런데 생각을 해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뭐 연봉이 올랐다고 하지만 기본은 40만 원이야 대부분. 잘 받아야 돼. 대졸 초봉이 40만 원 그 돈을 받고 있거든. 50만 원이 안 돼. 그런 애들이 화장할 돈이 어디 있고 꾸밀 돈이 얼마나 많겠어. 물론 이제 걔네들 단계에서 걔네들 시장에서 돌아가는 물건들 값이 뭐 더 싸서 있겠지만은 그런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대졸 초봉이라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아직도 20만 원, 30만 원 가지고 산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화장으로 꾸미고 하겠어,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가게 되면은 막 이쁜 여자 찾으면 정말 실패하기 쉬워. 그러니까 세련된 정확하게 표현해. 예쁜 여자, 세련된 여자를 찾으면 안 돼. 세련된 여자를 찾으려면은 정말 상류층 여자를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상류층이 아니면 술집 가야지 뭐. 그러니까 그거야. 상류층 여자를 만나려면 내가 일단은 뭐가 돼야 돼. 근데 뭐가 안 되잖아. 안 되니까 그런 데 찾잖아.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못 찾기 때문에 뭐 하는데 결국 모르니까 그런 여자들 대부분 출신들 대부분 유흥 쪽에 있는 여자들은 말이야. 다 그렇지. 겪고. 그래서 그런 남자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같이 더 내통하다가 이제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이제 와서 몇 년 살다가 그냥 헤어지고 애 낳아도 도망가는 애도 많아. 그거는 동남아 문화가 그래. 그거는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애 낳았다고 해서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솔직히 나는 이제 마누라랑 저게 뭐 성격상 안 맞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좋은 여자야. 좋은 여자인 게 그 한우 안 팔고 뭐 서로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서로에게 실망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거지만은. 그럼 너는 이혼 절차를 지금 밟는 거야? 합의 이혼을 하고 있어. 합의 이혼.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거야? 한국 국적을 받은 상태에서는 포기할 수는 없고 이 친구는 하는 과정을 안 했어. 그게 어떤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국적 취득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걸 해야 돼. 뭐 아까 좀 말한 다문화 센터에서 몇 년간 뭐 공부를 하거나 뭐 한국어 자격증을 뭐 4급 이상 받아야 된다든지 뭐 그 급수도 있고 이게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그럼 한국 국적이 없어? 없어. 없고 포기하고 가는 거야. 진짜? 포기하고. 그게 뭐냐면은 그게 기본적인 문제인데 뭐냐면은 여기 이 부분도 있어. 이제 여자가 그 베트남 사회에서 이 친구인데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은행원도 다니고 좋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인맥들이 있어.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은 거의 진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거기 가면은 자기는 어느 대학 나왔고 뭐가 있고 하니까는 그 무리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런 걸 전혀 못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실은 진짜 내가 봐도 그냥 집안에서 살림할 팔자는 아니야. 살림한 팔자는 아니고 집안에서 그렇게 공부를 시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널 좋아해서는 한국을 온 거잖아. 온국에 온 건데 생각보다 그 당시가 내가 많이 힘들었었고 재정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에 이게 직업적으로 많이 힘든 타임이어가지고 서로 고생했었고 내가 또 결국은 해외를 계속 돌았잖아. 그렇지. 계속 그래도 인도 갔다가 미국 갔다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도는 거니까 여자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한국어 공부하기도 힘들었는데 영어까지 해야 돼. 미치는 거야. 걔는 영어가 또 틀려. 우리가 배운 거라. 우리가 저기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랑 비슷하다는 게 뭐냐면은 걔네도 이제 그 교과서 영어만 하면은 실생활 영어를 잘 못해.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애들 보면은 자기가 따로 영어 공부를 한 애들이야 대부분. 베트남 가면은 걔네는 프랑스 식민지여가지고 프랑스식 영어를 해. 발음이 그렇더라고.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게 뭐야? 뭔가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age라고 하잖아. 나이나 뭐 세대를 age라고 하잖아. 걔는 i라고 표현해. 단어 그렇게 발음하는 게 틀려. 내 age라고 하는데 걔네가 왜 이렇게 잘못 발음하냐고. age가 맞는데 한번 그래 구글로 딱 들려줘서 걔가 놀라는 거야. 난 지금 에이지라 그래서 나는 에이지. age인데 걔네는 나는 병인 줄 걔는 i라고 막 대부분. 그게 내가 그래서 놀랬어.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프랑스어를 조금 들어봤거든. 유럽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 말 자체가, 얘네들이 프랑스식 영어를 하는구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배우는 영어를 걔네들이, 그것도 이제 식민지 시대 때 배웠었으니까, 그게 영향이 남아가지고,
발음이랑 이런 게 좀 틀려. 그러다 보니까 못해.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오는 애들도 영어를 의외로 못해. 네, 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생활에서 하는 영어는 뭐 이제 업무상으로 배우는 애들은 잘해. 그런데 그런 애들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 그 사설 학원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배우거든. 그런 애들 영어는 잘해, 되게. 이제 그게 확 틀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겁이 나는 거야, 마누라는. 해외 살 자신이 없는 거야. 한국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인도 간다고 했으니까 인도는 더 못 살고 베트남보다 더 못 살고 힘들고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았어. 솔직히 그게 좀 문제야. 원래 내가 좀 강권하고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주재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는 건 편했거든. 사는 것도 편하고 또 나름대로 재밌게 살 수 있었어. 거기서 하면은 재밌게 살 수 있고 대우받으면서 사는 건데 뭐 본인이 싫다고 하니까 그거는 내가 제일 실수가 그거야. 그냥 무조건 그냥 내가 데리고 갔어야 했어. 그러면은 만족하고 살았을 거야. 왜냐면 편하게 사는 거 좋아하니까 여자들은 내 말대로 편한 거 좋아하거든. 그렇지. 아니 뭐 한국 사람도 다 그렇지. 가면 또 왜냐면은 주재원으로 가면은 대부분 뭐 운전기사 있고 가정부 두고서 다 사니까 뭐 별로 자기 힘들고 사는 게 없어. 단지 머리 싸움을 해야 돼. 인연이 내 돈을 얼마나 해먹나, 인연이 얼마나 청소를 드나나, 이거 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이제 왜 싸우는 거지 뭐 그거에는 없어. 끄댕이 잡고 싸운다고 하지만은 이제 왜 서로 간에 이제 뭐라거나 약간은 머리 싸움을 하니까 자기는 누구든지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거 외에는 뭐 별로 없고 이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사랑을 했었는데 이제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지고 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국적을 포기하고 다시 베트남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밟다가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다시 그냥 베트남인으로 살고 싶어서 가는 거야. 그냥 다시 그러면 지금 한국의 6년 생활은 그러면 그냥 그 비자가 없는데도 한국에서 아니 비자는 이제 어떤 비자냐면은 그 배우자 비자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계속 그거는 이제 내년 초까지 올해 말인가 내년 초까지일 거야 아마. 그때까지 가는 거고 그게 이제 헤어지고 나면은 그 비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갱신이 안 되는 거지. 갱신이 안 되고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국적을 따가지고 우리가 아이가 없었잖아. 아이가 하나 한 둘 정도 있고 한 2년 정도 이 친구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대학을 나오면은 좀 더 쉽게 딸 수가 있어. 사실은 학력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 저학력자들이 이제 문제가 많다 보니까는 이제 고학력자들은 별로 이혼을 많이 안 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심사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서 약간의 허들이 조금씩은 낮아지는 게 있지. 이 친구가 이제 대학 출신이고 괜찮은 데 있다 보니까는 비자도 쉽게 나오고 그랬어. 베트남에서도 비자 받을 때 쉽게 나오고 그랬으니까. 아이고 뭐 그럼 지금까지 상황은 어쩔 수 없고 이제 너가 또 국제 결혼을 한다? 안 한다? 나는 솔직히 외국을 좋아해. 외국을 좋아해. 외국을 좋아해. 한국 사람이랑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네가 근무지가 미국이잖아. 애리조나? 아니야. 알라바마. 알라바마? 그 애리조나로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애리조나는 저 사막 가운데 있고 그 알라바마. 너 아틀란타인가? 애틀란타가 가장 그나마 가까이 있어. 너 직항은 없잖아. 애틀란타 거쳐서 오는 거야 대부분. 애틀란타가 미국에서 가장 돈 비는 공항 2위인가 3위인가 그래. 가면 되게 복잡해. 거기. 근데 미국 여자는 지금 결혼하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 안 좋은 것보다 성질이 틀려. 성질이 틀려. 성질이 틀리니까 내가 딱 이제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 현지인들 뭐 하면서 거기 사람들은 불이익에서 절대 참지 않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딱 해서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어필을 많이 해. 강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그쪽의 문화야. 그러다 보니까는 헉 하면서 내가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이 여자랑 만약에 내가 결혼하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에 오래 살던 여자들이랑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가 돼야 돼. 그런 그러니까 거야. 미국 여자는 우선은
아니란 얘기네.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나랑 맞는 여자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국적은 부차적인 거야. 언어도 부차적인 거야. 내가 본 사람 중에 언어 하나도 안 통하는데 30년째 사는 사람도 있어. 물론 이제 하면서 배우긴 했지만은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고 서로가 맞춰주는 거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언어는 부차적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위해서 뭐 배려해주고 이해해준다 이걸 갖다가 그 사람도 느끼고 그 사람 나도 그걸 느끼면은 서로가 느끼면은 잘 사는 거야. 그렇지. 이만한 사람이 없다 싶으면 사는 거잖아. 안 그래? 딱 그게 본질 관계야 보니까 부부의 본질이지. 그러니까 언어로 해서 나도 이제 유튜브로 해서 봤는데 나도 공감하는 게 언어로 해서 싸우는 거는 오해는 많이 해도 싸우기는 해도 싸우는 것보다 오해를 많이 해서 싸워도 그걸로 해서 갈라지진 않아 언어 때문에. 언어 때문에 이제 단지 이제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내가 좀 그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그게 그 크랙 발생하는 부분에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더 이야기하면서나 아니면 어차피 구글이라는 게 있으니까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표현할 수가 있거든. 물론 요즘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할 수 있어. 번역기라는 게 있으니까. 번역기라는 게 있으니까 대충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도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나쁜 편으로 생각하려 내 편 막 그 편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한단 말이야. 나쁘게 해석을 안 해. 그렇다면은 결국은 원초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야 대부분. 똑같아 결혼 문제는. 돈이지 뭐. 돈과 그래서 돈도 사실 중요해 돈인데 가장 아까 이게 결국은 나온 거잖아. 아까 이게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었고 그 당시에 집안에서도 아내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해줄 수 있는 게 나중에 딱 이제 잘 되고 나서 이게 하면서 이렇게 된 거지. 그 당시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도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 외국에 나가서 살더라도 잘 살지 적응할지 몇 달 하고 나올지 그 당시에는 나도 그거 확신이 안 섰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어느 정도 경력 쌓이고 뭐 하니까 이 정도는 뭐 버티겠다, 이 정도는 뭐 얼마 되겠다, 이 정도는 내가 괜찮다 판단이 되지만 그 당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그랬어. 내가 좀 오히려 그때는 좀 너무 유약하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어느 편에서는 좀 더 내가 더 어설프니까 그런 거다. 어설프니까. 다시 잡고 싶은 마음은 없어.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고. 없어. 왜냐하면 그 여자의 한계를 아니까 이제 내가 다 이제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는 왜냐하면 내 마누라 체력이 약해. 베트남 사람들이 은근히 몸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내가 하던 일을 나도 지금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피지컬하게 자기가 이게 그냥 일어서고 하는 부분이 한국은 뭐 못지않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감당해내려면 자기의 체력이 돼야 되거든. 내가 느낀 게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이게 의외로 이 베트남 사람이 체력이 약하다는 게 많이 걷질 않아. 많이 걷질 않는 게 대부분 오토바이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도어투도어잖아. 그러니까는 바로 장을 가보러 가도 오토바이 세 걸음 걷고서 오토바이 타고서 거기 잠깐 하고 딱 하고 세 걸음 걷고 오는 거야. 한국처럼 뭐 이렇게 뭐 횡단보도 건너서 갈 수 있지만 그렇게 가지를 않는다고 대부분 항상. 그러니까는 체력이 떨어져. 한국에서 너무 힘들었던 게 나중에 물어보면은 걷는 게 너무 힘들었대. 걷는 게 힘들었대. 왜 이렇게 많이 걸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야. 이게 이게 생활 패턴 자체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처음엔 되게 착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몸이 힘드니까 그걸 못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자주 겪었다 보니까는 내가 뭘 시키지도 못하겠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 체력이 떨어져. 저질 체력이야, 진짜. 저질 체력인 경우가 많아. 뭐 이제, 오기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 이제 산골짜기에 이제 베트남은 중부지방이 산골짜기거든. 그쪽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랑 잘 살아. 왜냐하면 거기 산골이라서 오토바이고 뭐고 그냥 다 들고 다녀야 되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높아. 3,000m, 4,000m니까 고산조직이라서
더 힘들게 살거든. 그런 애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는 애들은 산에서 살던 산악국가 사람들, 산악지역 사람들이 잘 살아. 라오스? 라오스나 뭐 네팔, 부탄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이유가 있다니까.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한국은 산이 많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은 뭐 군대도 산 타고 다니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적응하는데 여자들은 특히나 평탄한 그 평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내륙에 살았던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야. 잘 쉽지 않아 이게 생활이. 내가 느낀 거 그래. 나도 또 회사에서 한국에 있을 때 외국인 근무자 많이 데리고 봤잖아. 막 남부 북부 애들 안 써. 중부 애들 오면은 씨발 데리고 내가 끌고 가서 데리고 저기 일을 같이 시켜. 왜냐면 중부 애들이 가장 일을 잘해. 보면 걔네들이 좀 근데 되게 괄시도 많이 받는다. 이게 촌놈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야.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결론이 없는 말이네. 결론이 없는 말이 뭐 결론이 없는 게 결론을 굳이 세우자면은 결혼을 한다는 거는 제일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언어는 부차적인 문제고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부분에서 복병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결혼 생활할 때 내가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거나 좀 리스크가 컸던 부분이 아까 전에 말했던 다문화센터 한국에 다문화센터가 사람들은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 아는 사람만 알아. 공식화되지도 않았는데 못된 년들이 진짜 물을 흘려. 아니 뉴스에서 내가 본 것 같아. 다문화센터에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다문화센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노릇 아니지. 아닌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 아니야. 누군지는 뭐 평목사는 못 봐. 근데 걔네들이 알아서 튀어나오니까 문제인 거야. 그게 어디서 튀어나오냐. 베트남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그때 튀어나오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특히 사실은 충청도 쪽이 좀 말이 많아. 네, 그 마약도 심하대. 베트남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는 것도. 그쪽 문화는 끼기라고 하고 해가지고 뭐 이제 풍선 같은 거에서 막 마시는 것도 있고 막 별의별 거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워낙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야. 나도 지역들이 많아. 뭐 산간지방이나 우리도 뭐 옛날 시골 가면은 양귀비 막 재배하고 그러잖아. 그게 충분히 가능한 나라고 기본적으로 풍토 자체가 뭐든지 잘 자라는 풍토니까 마약도 잘 자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키운 것도 있고 야생으로 자란 것도 있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진짜 뭐 거기서 산 사람이면은 뭐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뭐 구할 수 그렇더라고. 있고. 나도 여행 가다 보니까 뭐 대마초 같은 거는 뭐 그러니까 생활의 일부인 거야. 생활의 일부인 건데 근데 그거를 뭐 정도의 차이지. 우리처럼 막 중독이 되고 막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막 즐기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티가 안 나니까 별로 문제가 안 나는데 문제는 이제 베트남도 이제 노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남자나 여자나 만약에 내 자녀가 한 5명 있다 하면 한 2명 정도 놀아. 2명 정도 놀아. 그 노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그런 거 하면서 일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는 히키코모리가 문제잖아. 그러니까 걔네도 비슷한 게 있어. 더 많아. 진짜 우리 장인어른도 보면은 장인어른의 큰 형이 있거든. 큰 형이 놀아. 동생도 놀았다가 차 사주가지고 지금 택시기사 하고 있어. 그나마 성실하게. 세 가족을 장인어른이 혼자 다 먹여서 하는 거야. 그게 이게 베트남의 그 현실이야. 베트남이나 동남아의 현실이야. 동남아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좀 한 사람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도 그래. 우리나라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 연예인도 그래. 그 연예인은 특히나 더 그러네. 연예인은 몰빵 문화니까. 몰빵 문화니까 그런데. 근데 이제 보통 가족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 하나씩은 어떻게 호구주책을 하잖아. 근데 그쪽은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돈 좀 번다 싶으면은 그냥 딱 걸어놓고 그냥 호모모라 뭐 흑인들 호모모냐 그냥 민두 그려가지고 그냥 모가지 달고 같이 사는 거야. 다. 그게 좀 심해. 1부는 여기서까지. 날씨가 추워. 밥 먹으면서 미국 얘기. 오케이, 알겠어요. 2부로 갑니다. 2부. 알겠습니다. 춥다. 안 춥냐 너? 추워지기 시작했다. 썰렁하네.